안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열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정호준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온라인 공동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6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 후에 대입 전형이랑 입시 결과, 그리고 27학년도 변경 사항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교육대학교는 개교 102주년을 맞이한 역사 깊은 대학으로 대학의 구성원들은 재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많은 장학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1인당 연간 수혜받은 평균 장학금이 약 380만 원 정도로 이는 해당 부분에서 교원양성대학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교원을 위한 임용 대비 프로그램과 멘토링 등 초등교사라는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재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대학에 와서도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다변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등 국외 교육 실습을 나가 교육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생활관의 경우 신입생의 40%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학생 생활관을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학의 올해 졸업자 중 이제 초등 임용 시험의 결과입니다. 응시 인원 279명 중 197명이 합격을 하였고요. 집계되지 않은 이제 졸업생들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올해 신입생부터는 이제 심화 전공 탐색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친 후에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입학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26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여 78명을 모집을 하고요. 전체 인원의 약 24%를 모집하고 교과 성적 80, 서류평가 중에서 이제 교과 이수 충실도라고 해서 20%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괄 합산 전형 방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교직 우수자 전형, 농어촌 전형, 기초 차상위 한부모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괄 합산 전형 방법을 통해서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방법은 이제 26학년도부터 이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각 전형별로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이나 정성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6학년도 모집 인원입니다. 24학년도에 이월된 인원 2명을 포함하여 수시 263명, 정시 63명을 선발합니다. 총 326명이고요. 수시 정시 약 8대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을 크게 보았을 때 교과 78명, 이제 종합 185명을 선발을 하고요.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어, 응시 제한 또한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직 적성 우수자 30, 전남인재 45, 다문화 전형 3명, 총 7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합산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성적, 내신 80%, 서류 평가, 교과 이수 충실도라고 해서 20%를 반영을 하고요.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5학기, 졸업자의 경우 6학기를 반영을 하고,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개의 교과입니다. 반영 방법의 경우 이제 반영 교과 내 석차 등급이 기재된 과목별 석차 등급을 등급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교과 성적 등급별 점수는 표 아래와 같은 등급 점수로 변환을 하여 성적 산출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시행 계획에도 저희가 기재를 해 놓아서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류 평가의 평가 요소와 내용입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기초 학업 역량을 저희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기별, 학년별, 학업 성취 관리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교과 성적을 정성 평가할 예정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경우 1호에서 9호 전부 부적격 처리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중에서 일괄 합산하는 전형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조직 적성 우수자 전형 전국 단위 선발이고요. 30명, 농어촌 학생 전형 10명, 기초 차상위 한부모 전형 7명, 그래서 총 정원 내 30명, 정원 내 17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 합산의 경우 이제 서류 평가 70, 면접, 비대면 면접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요. 30% 반영을 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계 선발입니다. 단계 선발은 전남교육감 추천 전형, 그리고 전남교육감 다문화 전형, 광주인재 전형, 사회통합 전형, 장애인 대상자 전형입니다.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자립지원아동, 그리고 만학도를 포함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 선발 전형 방법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인데요. 1단계 서류 평가로 이제 선발 배수,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5배수,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4배수를 해서 선발을 하고요. 2단계는 서류 평가 70%, 면접 30%로 이제 평가를 진행해서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1에서 3호는 평가 시 정성 평가해서 반영하고요. 4에서 9호는 부적격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서류 평가는 이제 일괄 합산과 단계 선발이 동일합니다. 블라인드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 요소의 역량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역량 50, 교직 적합성 30, 교직 인성 20입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업 수행 역량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항목이고요. 저희는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교과 활동 중에 드러나는 탐구력, 문해력 등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예체능 과목에 대한 성취 수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예비교사로서 자질과 교직 관련 활동의 관심도 등을 평가를 하고요.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중 이제 지원자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 보이는 태도,
그리고 그런 역량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이제 소통한 과정을 평가를 하고요. 성실성의 경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규정을 잘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즉, 이제 지원자가 초등교사로서 적합한 교직 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면접평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동영상 온라인 업로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지원자가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 동영상을 면접위원이 패스 or fail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평가의 방법은 홈페이지에 문항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답변 동영상을 지원자가 녹화를 하고 온라인 제출까지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제출이 된 동영상을 2인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이제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답변 녹화, 동영상 제출, 수험생 유의 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비대면 면접 평가 요소는 교직 인성입니다. 그래서 예비 초등교원으로서의 올바른 교직관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와 페일로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의 기준은 이제 기한 내 면접 평가 동영상을 잘 제출했고 이제 평가 문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페일의 경우 동영상을 미제출했거나 블라인드 면접 평가 원칙을 어겼을 때 이제 페이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이제 5월 말에 나오는 모집 요강에도 탑재가 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의복을 착용하면 안 되고요. 면접 시에 이제 본인의 성명이나 출신 고교, 이제 부모님의 실명을 포함한 이제 관련 내용을 일체 언급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드리고 감점 처리를 했지만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 평가 위배하는 경우에 페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대면 면접 평가입니다. 대면 면접의 경우 평가위원이 2명으로 이제 한 조로 구성이 돼서 지원자 1명을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전형에 따라 이제 면접 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요. 어, 면접 평가 요소는 문제 해결 역량 40, 교직 적합성 30, 교직 인성 30을 평가하게 됩니다. 대면 면접 평가 또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유의사항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비대면 면접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대면 면접 평가에서는 대입 전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통합 전형에서 면접 평가 과정을 녹화 및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면접 평가와는 다르게 이제 대면 면접 평가에서는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고의로 위반한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학년도 대면 면접 평가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어, 더 많은 내용은 저희가 입학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놓았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모의 면접을 준비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학년도 정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능 위주 일반 전형 53명, 그리고 만학도 전형 정원외로 10명을 선발을 하고요. 정원외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위충원 됐을 경우에 선발을 하도록 합니다. 정시 전형 요소는 저희는 수능 100%로 반영을 하고 있고,
수능 백분위 및 등급을 활용합니다. 백분위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의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고요. 영어는 등급별 반영 점수로,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정시 성적 영역별 반영 방법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각각 250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으로 이제 총 1000점 만점에 이제 한국사 플러스 알파 점수로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수능 반영 영역별 선택 과목에 대한 응시 제한 및 가산점은 따로 없습니다. 아래 산출 공식 확인해 주시고, 이제 본인의 백분위를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는 이제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 등급별로 10점씩 감점을 하고 있고, 한국사는 이제 2점부터 0점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이제 1에서 3호 학교폭력 조치상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에서 9호는 부적격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학년도와 25학년도 입시 결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경쟁률을 보시겠습니다. 24학년도 경쟁률은 4.09, 25학년도 경쟁률은 5.53으로 전년 대비 경쟁률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모집 인원의 감소와 이제 초등교원 선발 인원 확대로 인한 지원 인원의 증가가 이제 경쟁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로 사회통합 전형의 만학도 부분이 생기면서 사회통합 중에 이제 만학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원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종 등록자 기준 수시 모집 결과입니다. 25학년도를 보시면 노랗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제 평균 등급인데요. 어,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성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등급의 경우는 반드시 단순 참고 자료로만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충원 합격자 현황인데요. 제일 눈에 띄는 수치는 25학년도에 이제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인 것 같은데요. 모집 인원 대비 예비 번호가 많이 돌았다는 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발이기도 하고 많이 빠진다는 점 이제 체크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학년도 정시 모집 입시 결과입니다. 25학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경쟁률은 2.66이었고, 수시 본등록 미등록자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당초 예고했던 96명보다 9명을 더 선발하였습니다. 최종 합격 예비 번호 같은 경우에는 58번까지 빠졌습니다. 수능 점수의 경우는 이제 평균 최고점 80% 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정원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된 전형도 있고, 이제 등록 인원이 적어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성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교 2학년은 이제 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에서 광주 인재 전형과 전남 인재 전형을 26학년도에는 별도로 선발을 하였는데요. 27학년도부터는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소재 고교를 통합 선발합니다. 그래서 교과 50명, 종합 50명을 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통합이 되었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해 26학년도까지는 사회통합 전형을 국가보훈 대상이랑 자립지원아동, 만학도를 선발을 하였는데요. 만학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지원자들의 그 지원율도 높고 이제 들어와서도 이제 임용까지 잘 치르는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27학년도에 만학도를 별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7학년도 수시 모집부터는 사회통합 전형이 국가보훈이랑 자립지원으로만 전형이 치러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 성적 반영이 좀 변경이 됩니다. 26학년도의 경우 반영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교과였는데요. 27학년도부터는 석차 등급이랑 성취도가 표기된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영 방법에 있어서도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이제 성취도가 기재된 과목별 등급을 점수화해서 반영을 하고요. 교과 성적 등급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5단계 평가, 3단계 평가에 대한 이 성취도에 따른 등급 점수가 나타나 있고요. 이를 성적 산출식에 대입하셔가지고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 내용에도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6학년도에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 성적만을 정성 평가하였는데요. 27학년도부터는 이제 모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들 중에서 좀 많이 물어보신 부분을 제가 설명회 때 넣어서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부 전형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모든 전형을 포함해서 한 개의 전형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에는 취소나 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이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 혹은 특정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나요? 과목의 성적이 안 좋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광주교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과의 특색에 맞게 전 과목의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마다 학교 내의 조건과 처한 환경, 상황이 좀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성적이나 이수 여부만을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이수자수,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 편성표까지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꽤 많았습니다. 교과 성적 정성 평가는 단순히 석차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성적, 성적 추이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적인 성장과 성취를 학생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수자 수가 적어 교과 등급이 불리하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수강 인원이나 원점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을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하면 좋은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솔직히 모든 평가 요소를 다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로 기반으로 평가된 이제 어, 요소, 항목 등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본인의 학생부인 만큼 당연히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인인 만큼 교직에 임하는 태도나 본인만의 교직관 등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광주교대 4년 장학금을 받는 전형, 저희 도교감 전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임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받은 장학금을 다 환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도교육감 전형에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교육 말고 다른 과목과 관련된 교육이 생기부에 자주 드러나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과목과 관련된 교육도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교직 적합성을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등교육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학년 생기부가 사회교육과로 이제 맞춰져 있는데 써도 붙을지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활기록부를 뭐 체크를 하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교직적 합성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등을 다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된다고는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이 뭐 교직 적합성이 이제 뛰어난 사람은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봐야 좀 평가가, 답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광주인재 전형 제외하고 다 쓸 수 있는데 어디를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26학년도부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과도 신설이 되고 비대면 면접도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학생부가 살짝 부족하다면은 교과, 그리고 면접이 조금 내가 준비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면은 비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특도 의미 있게 반영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모든 학생부 내용은 저희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3.9에서 2.0까지 올렸는데 평균이 3.0 정도라고 이제 지원하기에 무리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전형을 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내신이 3.9에서 2.0까지 올랐다는 이 성적 추이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종 등록자 평균을 한번 보시면은 본인이 맞는 전형에 어,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최저를 못 맞춰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광주교육대학교는 최저가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에 영향을 끼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을 보면은 교직에 관한 내용이 없는 학생이지만 생활기록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교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뭐 지원자 평균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학도 수시 지원 시 학생부 기록 내용이 적은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만학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해당 학년도에 만 30세에 해당하는 그 지원자를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록 내용은 대부분 적으시더라고요. 그 해당하는 지원자분들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대답은 어, 교직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내가 진짜 이 교직을 꿈을 갖고 이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만 보고 이제 만학도 전형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면 면접과 대면 면접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골라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골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골라서가 맞고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전형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대면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요. 이제 대면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원서 접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정해서 접수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광주교육대학교의 면접 날짜는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거는 대면 면접에 해당하고요.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26일 수요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졸업 후 임용시험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역 가산점이 다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과 전형 교직적 적성 우수자 전형은 26학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성적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측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지원한 수준보다 이제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대의 임용 비율은 25년 기준으로 70%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 제2국어 등의 교과도 성적에 안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27학년도의 경우 성적 등급과 성취도 이제 점수가 나온 모든 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채팅이 올라가가지고요.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초등교사로 진로가 바뀌었다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 유불리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요소가 저희는 교직 적합성 중에서 이제 교직에 대한 뭐 탐구나 이런 부분이 100점 만점에 18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불리할까요?라는 질문에는 사실 학업 역량이 이 부분을 커버가 가능하다면은 뭐 불리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동일한 점수, 동일한 학업 역량이라고 봤을 때는 그 학생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관련한 질문은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이제 학생생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면접에서 비대면 대면은 이게 비대면 전형이 따로 있고 대면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 그 저희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면접 평가가 PF라면 이제 면접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다른 면접보다는 확실히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 같은 경우에,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지금 입시 자료실에 다 탑재를 해 두었습니다. 네, 지금 설명회 때 놓치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날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은 11월 22일 토요일이고요. 비대면은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임용 합격률이 옛날보다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임용 합격률은
선발 인원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옛날보다는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생한테 이제 임용의 그 선발 인원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가 아직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그 부분을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심화전공 탐색 과정에 따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크게는 초등교사 이 양성을 위한 과정은 똑같습니다. 뭐 교직 이수나 이런 부분은 똑같고요. 다 배워야 될 거는 똑같이 배우지만, 심화전공 탐색 과정에 따라 이 졸업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악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수업을 조금 더 듣고, 졸업 요건은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연주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심화 전공 탐색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한 개 질문만 더 답변해 주시죠. 교대 면접 날짜가 겹쳐도 지원 가능한가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접 날짜가 겹치면 면접을 하나밖에 응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가지고 최대한 면접 날짜 안 겹치는 대학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광주교대 정호준 입학사정관님이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질문들은 광주교대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전화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날짜 중복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수능 보고 나서 합격자 수능 성적 나올 때까지 대부분 전국적으로 200개 대학 정도가 주말이 두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면접하기는 곤란할 수 있어서 금, 토, 일이 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6개를 다 1단계를 통과한다라는 보장도 없지요. 그러니까 면접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저는 지원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6개 다 통과하면 그때 면접 갈 대학을 고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만약 교대에 꼭 관심이 있다면 면접 날짜 고민하지 마세요. 6개 다 됐다 하면 그때 가장 선호하는 대학, 그 다음 차 선호하는 대학 정도에 고민하셔서 지원하시면 돼요. 왜? 면접에 보면은 응시만으로 합격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정시 2월 인원이 있는 전형이다 그러면 면접에 출석만으로도 과락 안 했으면 다 붙었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통과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대학에 면접을 응시해라. 그러니까 면접 날짜가 중복된다 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일단 다 지원해라. 내가 만약 정말 교대를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날짜는 고민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은 다시 녹화되어서 다시 보기가 춘천교대 입학 홈페이지에 일단 먼저 연결될 거고요. 각 대학별로 다시 구분된 거는 각 대학별로 저희가 보내드려서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또 게시가 될 거예요. 자, 1일차 온라인 공동시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대학 세 개 대학 알려드릴게요. 내일 역시 4시서부터 6시까지 세 개 대학 하는데 4시에 전주교대, 4시 40분에 부산교대, 5시 20분에 진주교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1일차 전국 교원양성대학 온라인 공동입시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주교대 정원선 사정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